쇼트랙 말씀드렸는데 쇼트랙을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거고 또 이제 내가 밀어서 다른 선수가 앞 선수를 밀어서 기록을 내는 경우는 쇼트랙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폭발로드리 하이프 플레이지아가 강의 중에 일부 있는데 빠르게 지나가서 제가 한번 리뷰하려고 그랬습니다. 김대진 선생님이 지난번에 준비하신 포칼로드리 하이프 플레이지 지난번에는 콘트라스트 이넨스 위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티리얼 페이지에 하이퍼 이넨싱 되고 토탈 페이지에도 이넨싱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게 이넨싱 되는 게 리전 메스의 센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휠 스포크 패턴으로 이넨싱 된다 하는 게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고 레이트 페이지에도 이넨스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리그너시나 이럴 때는 대개는 빠져나가잖아요. 남아있다 하는 게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영쌤 자료인데 요 메스 리전 그 다음에 여기에 이넨싱 되는 거 이렇게 지나갔는데 빠르게 지나가서 저도 잘 메스가 이거죠. 하이포 에코이 나온다는 메스. 이넨스가 아테리얼 페이지에 아마 여기 아마 메스의 센터인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퍼져나가는 그런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확 퍼져나갔죠. 그리고 포탈에도 이넨스가 하이퍼 이넨싱 되고 딜레이드 페이지에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주변과 비슷하거나 아이소 에코이 가거나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하이포 에코이 하지 않게 남아있다. 이게 포칼로드리 하이퍼 플레이지아를 설명하는 CUS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그렇죠. 언더라인 리버 패솔로지가 있는데 비교적 라운드한 하이포 에코이한 메스가 웰 서컴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그런 메스가 있고 캡슐은 사이즈 작았습니다만은 캡슐을 넘는 게 특징이고 센트럴 스카가 있다 하는 게 FNH의 특징적인 그레이스케일 총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본다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FNH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언더라인 콜스한 리브라면 오히려 HCC를 먼저 생각하시라. 그 다음에 이 서피스 자체가 이레귤러하다면 더군다나 말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페리페럴 할로라든지 캡슐이 있다면 FNH보다는 다른 걸 또 생각합니다. 에코제니시티가 오히려 증가된다면 헤만지오마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데노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켈로는 FNH를 생각하기는 어렵고 단지 룰라웃에 디퍼런셜에 FNH하고 헤파틱 아데노마를 넣을 수는 있다. 그래도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면 웰스컴 스크라이브 되고 센트럴 스카가 있으면 FNH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넨스도 보면 이 메스의 센터에 라지 아트리가 있고 그 아트리가 이넨싱 하면서 되게 잘 이제 보일 수 있죠. 보이면서 이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스포크 힐 패턴의 그런 양상이 됩니다. 센트리퓨갈 필링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넨스 될 때 보는 거는 흔하게 보는 거는 헤만지오마죠. 페리페랄 로뷸라인에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되고 헤파틱 아데노마 이런 것들도 대개는 페리페리 쪽에서 안쪽으로 이넨스 되는데 이거는 센터에서 바깥쪽으로 이넨스 되가 나간다 하는 게 특징이고 딜레이 페이지에 다이가 남아있다. FNH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헤파틱 아데노마도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티리얼 페이지에 하이퍼 이넨스가 되고 요거는 레이트 페이지는 조금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 포탈 빈이 없고 이래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제 이넨스가 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다 FNH다 판별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보고했던 그 케이스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전에 이제 또 웰 서컴스크라이브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아주 분명하고 지금은 주변보다는 약간 하이포에코익한 라운드 매스고 크기가 4.8 거의 한 5cm 정도 되고 센터 쪽으로 내부 쪽으로 하이포에코익한 도트처럼 혹은 리니어 라인처럼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조금 보이는 그런 매스가 이거는 이제 라이트 키든이고 언더라인 패티 리버가 있고 언더라인 패티 리버가 있는데 그런 하이포에코익한 매스가 있고 리니어하게 칼시피케이션이 조금 있는 그래서 그 FNH의 에코제니스티는 베리어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포에코이겠지만 아까 첫 번째 케이스도 하이포에코이겠는데 뭐 아이소에코이 할 수도 있고 하이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패솔로지는 이게 그냥 헤파토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 케이스는 언더라인 패티리버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하이포에코이가 보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맹 헤파토사이트지만 FNH는 이 포탈 베인에서 블라이를 받지 않고 이 센터에 라지 아트리가 있다 했는데 이 아트리는 헤파틱 아트리 스플라이를 받아서 헤파틱 베인으로 드레인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탈 베인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리피드가 많은 인슐린이 많은 그런 블러드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아마 오히려 더 패티 체인지도 없고 더 하이포에코가 보이는 거 아닌가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플러를 보면 안쪽에 뭔가 플로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뭔가 메스 안쪽으로 플로우가 있다는 느낌이 있죠. 이거는 동영상입니다. 언더라인 패티리버 이렇게 보면 칼시피케이션이 보이시죠? 네. 이런데 칼시피케이션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데 리니어하게 칼시피케이션이 다음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가 있고 이제 칼시피케이션 일부 조금 보이고 근데 칼시피케이션 근데 칼시피케이션이 이 파이브로스 septum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우리 잘리면 단면이니까 우리가 도트로 보일 수도 있고 잘 잘리면 리니어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이 한번 플로어를 한번 잘 보세요. 바깥쪽으로 혈관을 밀어서 이게 메스를 주변으로 밀리죠. 혈관이 밀리고 여기 센트럴 아트리입니다. 여기 맞아요. 라지 센트럴 아트리가 있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라지 센트럴 아트리가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막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는 예. 여기 비교도 잘 보이네요. 여기. 그래서 FNH 뭐 전형적인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레지아는 뭐 비나인입니다. 비나인이고 이거 세컨드 모스 콤먼하다 하는데 헤만지오마 다음은 많다고 하는데 유럽 잘 우리나라는 잘 없습니다. 이태리 쪽은 많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20대에서 40대 여자분들 차일드 베어링 주로 여자분들한테 더 많은 걸로 됐고 결국 이 FNH의 패솔로지는 이제 하이퍼플라스틱 그로스 그래 노멀 헤파토사이트가 증식을 하는 거죠. 아데노마하고 조금 다르죠. 노멀 헤파토사이트인데 왜 증식을 하느냐 하면 결국 그 센터에 있는 아트리 때문에 아테리오 베노스 말포메이션 때문에 센터에서 브로스프라이가 확 많아지니까 이 자체가 더 그로스 해가지고 하이퍼플레지아를 일으키는 비나인 체인지죠. 이게 타입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티피컬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를 보면 웰 서컴스크라이브 마진을 가지고 있고 프로미넌트 센트럴 스타가 있고 라디에이팅 파이브로셉타가 있고 라지 센트럴 아트리가 있고
스포크 휠 라이크 여기가 센터죠. 여기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파이브로 세팅을 하고 요게 이제 아트리가 있어서 이게 또 방사선으로 이렇게 뻗어가고 이렇게 FNH를 만드는 게 마이크로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맞춰보는 거고 또 CUS를 맞추고 또 CT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에코제니스티는 뭐 좀 배ገብ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경계가 비교적 마지네이션이 잘 되어 있다. 그다음에 센트럴 스카가 있다. 주변 페리페랄 베스큘레이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아까 그랬었잖아요, 그죠? 컨트라스트 인핸스를 하면 프로미넌트 피딩 베슬 아까 센터에 있는 라지 아트리 피딩 베슬이 뚜렷하게 잘 볼 수 있고 센트리퓨갈 필리 센터에서 바깥쪽으로 전환하는 거 레이트 게이지에서 인핸스가 유지가 된다. 그런 점이 특징적입니다. 디프렌셜은 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헤파틱 아데노마하고 디프렌셜을 조금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이 헤파틱 아데노마는 지난번에 김재현 선생님도 말씀드렸는데 커프셀이 적거나 없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커프셀을 인핸스하는 다이를 쓰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감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HCC를 감별해야 되고 파이브로라멜라 CC도 이 센트럴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해서 감별이 아주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조금 드문 것 같아서 크게는 걱정하시고 있고 헤파틱 메타 헤만지오마 헤만지오마는 아까 센트리피탈이고 우리는 센트리푸갈이었으니까 인핸스 패턴이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새로 보면 이제 조금 FNH로 보이니까 새로 여기에 피딩 아트리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새로 보면 좀 보기에 이해하는 게 조금 낫겠다. 이것도 비디오는 한번 공부했으니까 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라지 피딩 아트리고 바깥쪽으로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는 혈관들 이것도 보이시나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하고 FNH가 항상 이게 진단에 있어서 감별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패널 디스커션에 헤파틱 아데노마가 나왔었습니다.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멀티플한 헤파틱 아데노마였죠. 리버에 메스가 멀티플하게 있는데 패널들 아무도 못 맞췄는 것 같습니다. 주로 중년의 여성분이었고 그 케이스는 그래서 이 헤파틱 아데노마하고 FNH는 20대에서 40대 여성 차일드 베어링 에이지의 여성한테 잘 생기고 그다음 오랄 콘트라셉티브하고 글리코겐 스토리 디지즈는 헤파틱 아데노마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아마 아데노마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FNH는 이게 FNH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있는 경우에는 더 커지거나 출혈을 일으키거나 럽처를 일으키거나 이런데 관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파틱 아데노마는 이 럽처, 헤모리지 이런 것들이 빈도수가 FNH에 비해서 높아서 임상 증상이 아마 훨씬 더 아데노마 쪽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커프셀이 아데노마는 없고 FNH는 있고 그래서 FNH는 거의 뭐 노멀 헤파토사이트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임상적인 소견이 차이가 조금 있다. 이거는 오래된 논문이 있는데 보니까 헤파틱 아데노마하고 FNH인데 헤파틱 아데노마는 오랄 컨트라셉티브 보갱이 뭐 6년, 7년, 15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별로 없죠. FNH는 별로 없고 헤파틱 아데노마는 주로 이제 럽처 때문에 쇼크라든지 헤모리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이건 복통이나 이시덴탈하게 오는 겁니다. 훨씬 더 비나인하죠 이게 FNH가. 예,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럼 뭐 약간 코멘트 하자면 FNH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리버를 만들 때 이제 포탈 베인이 그
발달이 못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FNA 주로 리버의 페리페리에 잘 생겨요. 그 포탈벤이 쭉 발달하다 포탈벤이고 막 어떻게 안 되면 그러면 헤파틱 아트리가 포탈벤이 역할을 해가지고 헤파틱 아트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포탈벤 없는 부분을 헤파틱 아트리가 발달돼요. 그래서 헤파틱 아트리가 발달되면 거기 박동성이 있으니까 비교적 굵은 혈관이 그렇게 주위에 파이브로시스하고 스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하이퍼플라시아라는 말은 병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게 증식이 돼. 그 정상의 단위 면적당 세포의 밀도가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로 봐서는 FNH는 결국은 그 안에 그 밀도가 주위의 간 실질에 비해서 이제 훨씬 세포가 증식하니까 밀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저에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밀도가 아주 높지 않으면 그냥 아이소에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파이브로시스나 이런 게 좀 많아지면 에코제니스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양할 수 있는데 대체로 아이소에코나 저에코가 되는 게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헤파틱 아데노마 이거는 일종의 종양이라고 할 수 있죠. 세포가 정상 이제 우리 리버의 그 사이누소이드를 형성하지 않죠. 현미경을 보면 병리를 보면 왜 되냐면 이 이제 캡슐이 있고 안에 혈관이 쭉 페리페리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세 혈관이 있고 세포는 이제 우리가 정상의 리버 스트럭처가 아니고 소포상 구조.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밀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정상 리버는 사이누소이드를 따라 리버의 세포가 한 줄로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세포가 혈관 주위에 덩어리 뭉쳐 있는 거죠. 그러면 헤파틱 아데노마보다 에코가 다양하죠. 왜 다양하느냐면 그냥 세포가 많다면 당연히 저에코가 되겠죠. 근데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는 세포 안에 글라이코젠이나 팻을 또 많이 함유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에코가 올라가 버리겠죠. 또 헤파틱 하면 출혈을 해보는 헤모라지 이렇게 보면 헤모라지 일으킬 때는 고에코가 되지만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디제네이션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은 또 저에코로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헤파틱 아데노마는 FNH보다 더 에코가 더 버라이벌 하거든. 왜냐하면 FNH는 출혈이 없으니까 뭐 그 에코에 변화가 없지만 아데노마는 여러 가지 변성도 일으킬 수 있고 출혈도 일으킬 수 있고 팻이나 글라이코젠을 함유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그 병리학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에코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딩 아트리카는 저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책마다 약간 틀리는데 어떤 책에는 보면 요것도 그림 보면 이제 FNH에서는 이제 브라드 베슬이 페리페리에서 이 안으로 중심 센트럴 스카로 들어가는 베슬을 피딩 그런 개념으로 쓰는 책이 있어요. 일본 책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센트럴 아트리, 피딩 아트리 따로 근데 쌤은 아까 전에 이제 피딩 아트리를 센터에서 페리페로 나가는 베스를 피딩 캔데 일본 책 어떤 걸 보면 결절의 바깥에서 결절 안으로 들어가는 회를 피딩 아트리. 여기도 보니까 피딩 아트리가 보이더라고요. 아까 보였습니다. 예, 이쪽에 왼쪽인가 한번 보였어요. 그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예, 동영상, 마지막, 예, 동영상 저쪽에 보였어요.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이쪽으로 보시면요. 5시 방향. 예. 저 6, 7시, 5시 방향에 아주 박동성인 혈관이 좀 보이거든요. 저게 아마 일본 책에는 저걸 피딩 아트리라고 하고, 그 센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센트럴 아트리 또는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건 분명히 발표하면 피딩 아트리에 대한 말이 나올 그리고 거예요. 아까 에코제닉한 스팟이 이게 80회신 것 같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은 별로 안 신긴다고 해요. 그냥 네. 선생님께서 아까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했는데 파이브로서시 있어요. 저게 강에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칼시피케이션도 좀 있는 있을 거. 수도 네.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건 뭐라고 네. 파퓰러리 PPC도 뭐 그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양상하고 있죠. 뭐 파이브로시스일 수도 좀 있고 보이잖아요. 칼시피케이션도 있고. 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실제로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흔하답니까? 아, 그럼 뭐. 흔하게 있습니다. 아니 칼시피케이션 아니고 내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파이브로시스. 저기 파이브로시스 파이브로시 세타가 잘리는 면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칼시피케이션은 보이죠. 에비던스로 보이는 거지 그 그렇죠. 자체가 칼시피케이션이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네. 예. 저는 혹시나 저게 또 그 무슨 콜로이드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거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 DDX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아주 레어하지만 헤파틱 포그 실리에이트 시스트라 그래서 아, 셀은 4번에 주로 오고 여기 위치가 4번이잖아요. 맞아, 맞아. 4번에 오고 시스틱 투머 안쪽에 보면 멀티플하게 에코즈가 그렇지, 스팟이 둥둥 떠다니면 그게 이제 콜로이드가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에 한번 우리 실리에이트 헤파틱 일본 포그 책에 시스템. 나왔어요. 포가트 예, 시스템 하면서. 그게 딱 저 위치로 저렇고 모양이 저럴 수 있어요. 참고. 아주. 근데 이게 FNH가 그 상복부 패널에 몇 번 나왔었거든요. 초창기 때. 아, 예. 근데 다 못 맞추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센트럴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센트럴 스카가 없다. 그런데 센트럴 스카가 있을 확률이 한 40에서 50% 정도, 50% 예, 차이 안 50% 되죠. 정도, 그렇죠. 예. 5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요건 전형적이니까 있는데 뭐 그냥 약 하이퍼에크한 노들이 조금 보이는데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CT를 보내보면은 FNH 룰아웃이라고 적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리딩하는 이유를. 이건 좀 크고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우리 오리진이 혈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혈관 때문에 생기니까 혈관을 찾아야지 진단하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CUS나 CT나 뭐 이런 걸 MR 해가지고 혈관의 분포라든지 혈관의 인행성되는 패턴을 보고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걸 찾아야 되지. 그 실마리가 없으면 모르죠, 그렇죠. 근데 센트럴 스카가 있는데 CUS에는 그것까지 그냥 이네스가 안쪽부터 다 되는 것 같네요. 스카 부분 보통 이네스가 스카 부분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예. 근데 아까 그 김영석 쌤 자료 보면 확 퍼지니까 전체 다 한 거지만 실제로는 자세히 보면 그 스카가 있는 부위는 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스카가 아니고 스카 안 옆쪽으로 해서 그렇죠. 마디아 베슬이 이제 이네스 되는 거죠. 실제로 딜레이트 베이스까지 계속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특징이. 예, 그러면 다음.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